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템 운영 자동화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시스템 엔지니어 임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화를 통해 수천 대의 서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자동화 성과를 미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6시간이 걸리던 OS 재설치는 이제 15분이라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완료가 되고요. 11시간이 넘게 걸리던 펌웨어 작업은 40분, 7시간이 넘게 걸리던 여러 단계의 작업은 76분으로 기존 대비 최대 96%가량 시간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운영 효율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향상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과 첫 솔루션, 그리고 이 솔루션이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진행한 과정과 최종 아키텍처 소개 및 성과 공유 후 Q&A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프라 규모가 커지며 발생한 문제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스의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인프라 규모도 몇 년 사이 30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요. 이 빠른 성장 대비 운영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의 개입이 많은 형태는 결국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고요. 저희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운영 방식은 3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엔지니어마다 작업하는 방식이 달라서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었고, 운영 환경이 너무 다양해서 대응이 복잡했죠. 그리고 수장업이 많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3가지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던 작업 방식의 비일관성입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마다 선호하는 도구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같은 작업도 결과물의 퀄리티가 달랐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바이오스에 직접 들어가 설정하는 반면에 누구는 명령어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하우의 공유도 어렵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다음 문제로는 다양한 환경으로 인한 복잡성인데요. OS나 벤더, 하드웨어 스펙까지 제각각이다 보니까 동일한 작업을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명령어가 완전히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수백 개의 명령어를 외우거나 매번 찾아봐야 했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류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작업 시간도 몇 배로 늘어났고 이 문제는 수동 작업의 비효율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OS 재설치를 예를 들어 보면 서버 설치를 위해 정보를 등록하고 콘솔에 접속한 다음에 PXE 부팅을 실행합니다. 물론 MBR을 제거하고 리부팅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잘못된 서버에다가 실행했을 때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너무 컸죠. 이런 수작업은 한두 대는 괜찮은데 수백 대를 할 경우에는 6시간 이상 넘게 소요된 적도 있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부 벤더는 현장 작업자가 USB로 직접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당시 100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11시간이 넘게 소요된 적도 있었죠. 이처럼 수작업은 누락이나 실수의 위험이 높고 작업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4가지 자동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시작했어요. 누가 하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어야 되고 OS나 하드웨어, 벤더 상관없이 공통 인터페이스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의 개입을 최소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줄이고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장치를 내재화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첫 번째 자동화 솔루션이 토스툴입니다. 서버에 설치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기반 툴로 대표적으로 5가지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시스템 정보를 디테일하게 보여주거나 쉽고 빠르게 장애를 탐지하거나 처리하고 또 실시간 알람 기능을 통해서 즉각적인 이슈를 대응할 수 있게끔 하고 또 OS나 펌웨어 같은 재설치 작업 이런 수작업들을 모두 자동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토스툴의 도움말 화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CLI 툴로 토스툴의 약어인 TT로 시작하는 명령어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직관적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한 구조로 개발을 했죠. 그럼 이제 이런 토스툴이 어떻게 배포되며 관리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툴 배포는 RPM으로 빌드가 돼서 모든 서버에 RPM 패키지로 내장이 되는데요. 즉 OS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되게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RPM 스펙 파일 설정으로 시스템D 서비스 등록을 하고 또 시스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TT 명령어를 심볼릭 링크를 설정했습니다. 덕분에 OS 설치 직후 바로 토스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 RPM이라서 업데이트가 번거롭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자동 업데이트로 해결을 했습니다. RPM은 설치 시 TT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정도만 세팅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명령어 실행 시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TT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바로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이 아닐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수행한 뒤 다시 입력받은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이죠. 덕분에 저희는 배포 부담도 낮아지고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언급한 앞에 세 가지 문제를 토스툴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작업 방식의 표준화를 이뤘습니다. 이전에는 엔지니어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모두 TT로 시작하는 표준 명령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수행하고요. 덕분에 작업 편차는 사라지고 누구나 동일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환경을 통일했는데요. 토스툴이 서버의 환경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환경에 맞는 작업을 수행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OS나 벤더 그런 거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명령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 벤더는 어떻게 했지라는 고민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요 기능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OS 재설치 자동화인데요. 앞서 100대를 OS 설치했을 때 최대 6시간이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엔지니어가 TTOS 명령어를 한 줄만 입력을 하면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제외가 되는지를 검사를 하고 인프라 시스템의 재설치 설정을 위한 API를 요청한 뒤에 서버에 PXE 부트 모드를 내려주고 재부팅을 수행합니다. 그럼 바로 OS 재설치가 진입이 되고요. 여기에 엔서블이나 솔트스택 같은 시스템 관리 도구를 함께 사용한다면 100대 서버에 동시에 TTOS를 날릴 수 있게끔 되고 그러면 100대를 약 15분 만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즉 6시간이 15분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요 기능은 펌웨어 업데이트 자동화인데요. 서비스 제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똑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델 같은 경우에는 델 스마트 업데이트, HP면 스마트 업데이트 매니저와 같이 벤더 전용 펌웨어 스크립트를 알아서 실행을 해주고요. 특정 펌웨어 버전도 지정이 가능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땐 자동으로 초기화를 한 뒤 다시 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시스템 엔지니어는 이 펌웨어 업데이트 명령어를 실행하고 완료 알림만 기다리게 되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저희에겐 방어 로직이었는데요. 명령어 한 줄이면 OS까지 재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서버에다 실행했을 땐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툴은 형상 변경 작업 전엔 반드시 방어 로직을 먼저 수행하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방어 로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작업 전에 미리 알람 방지를 위해 자빅스 메인터넌스 모드가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K8s 같은 서버는 클러스터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것처럼 각 서비스마다 별도의 점검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남은 세션이 존재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이 외에 리부시나 셧다운 같은 전원 제어 명령어를 직접 시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TT 셧다운이나 TT 리북 같이 TT 명령어를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방어 로직을 수행한 뒤에 문제가 없을 때만 전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안전장치 덕분에 여러 번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개선이 있었던 게 디스크 교체 자동화인데요. 과거에는 디스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작업자와 시스템 엔지니어, 서비스 담당자 최소 3인이 8단계에 걸친 작업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토스툴을 도입한 뒤에 많이 달라졌는데요. 서비스 팀과 협업을 통해서 토스툴에서 서비스 제외부터 투입까지 모두 가능하도록 개발했습니다. 또한 토스툴이 OS상의 논리적인 디바이스와 실제 물리 디스크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디스크 식별부터 언마운트나 버추얼 디스크 제거 같은 교체 전 사전 작업도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체 후에 원래 컨디션으로 원복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 작업자 한 명이 서비스 제외부터 디스크 교체, 서비스 투입까지 모두 가능하게 된 거죠. 또한 각 단계별로 상태가 알림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말씀드린 김에 알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토스툴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카프카로 메시지를 프로듀싱합니다. 별도의 컨슈머가 받아서 이를 알림으로 발송하는 방식인데요. 명령어 실행 중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펌웨어 작업이 완료됐을 때 어떤 항목이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보고할 때나 부팅 때마다 수행하는 시스템 점검에서 발견된 이슈가 있거나 OS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 알림을 제공하고 있고요. 시스템 엔지니어가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선언적 인프라 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토스툴은 외부 설정 저장소에 정보를 불러와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설치 직후나 부팅 시점에 매번 실행해야 될 작업들을 사전에 선언해 둘 수 있고요. 또 호스트명이나 템플릿 같은 조건에 따라 특정 서버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이드 구성 같은 디스크 구성 자동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외부 스크립트까지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작업을 선언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토스툴 덕분에 운영 효율은 분명히 좋아진 게 맞습니다. 근데 급성장하는 인프라 규모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이게
토스툴이 단일 작업의 자동화이기 때문에 여러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주기엔 부족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OS 설치를 하고 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재부팅을 한 다음에 바이오스 설정을 하겠다라고 어떤 작업 시나리오가 정해졌다고 했을 때 매번 사람이 개입해서 다음 TT 명령어를 실행해 줬어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수백 대 서버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서버가 어느 단계고 에러가 났다면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이 토스툴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자동화가 된다는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나은 솔루션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목표로는 개별 작업에서 여러 작업을 순차 실행 가능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고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도 탑재할 수 있었어야 했으며 또 특정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 단계서부터 다시 재시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 도구와 연계함으로써 개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죠. 앞서 언급드린 이미 사용 중인 인프라 도구에서 저희는 이미 솔트 스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솔트 스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스터 에이전트 구조로 마스터가 각 서버의 에이전트에 명령어를 보내고 응답을 받는 방식입니다. 전용 통신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엔서버가 같은 SSH보다 빠르고 수천 대의 서버도 동시에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이었던 이 3번은 마스터의 기능이 모두 API로 제공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솔트 마스터를 통해서 각 서버의 에이전트를 통해 명령어를 날릴 수 있는데 여기에 TT 명령어를 실행을 해버리면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겠다라고 저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SE API라는 플랫폼입니다. SE API는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핵심 기능 6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 단계의 작업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 있고 또 정의된 시나리오 안에서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배치랑 인터벌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리소스 병목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서버가 진행 중이고 완료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저장을 해주고 이 저장된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게끔 합니다. 또한 토스툴이 사용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일부 기능은 우회하여 SAPI가 실행해 줄 수 있고요.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단계부터 다시 재실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계층 구조인데요. 최상위 SE 프론트가 있는데 이건 워크플로우 관리 웹 인터페이스로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에서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작업을 생성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SAPI는 이 요청을 받아서 솔트마스터 API를 통해서 각 서버에 TT 명령어를 전달하고 스케줄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스툴은 이 명령어를 받고 실행하는 시점에서 카프카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여기서 그 워크플로우 핵심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태스크와 태스크 셋입니다. 태스크는 단일 작업으로 토스툴 명령어 하나를 말하고요. 태스크 셋은 여러 태스크를 순서대로 묶은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태스크 셋은 미리 등록해 놓고 재사용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태스크 셋의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 작업 실행 절차 쪽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상 서버의 경우에는 대상 서버를 내가 작업하겠다 싶을 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가 정말 작업이 가능한지 방어 로직을 통해서 각 서버의 작업 가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실행할 작업인 태스크 셋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작업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SE API가 각 서버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면서 서버별로 다음에 실행해야 될 태스크를 개별적으로 스케줄링하게 됩니다. 토스툴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에러 모두 다 카프카 이벤트로 프로듀싱을 하고요. 이 프로듀싱된 데이터를 컨슈머를 통해서 SAPI가 전달받아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태 변화는 실시간으로 레디스와 DB에 적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활용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앞서 작업 절차와 태스크 셋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대규모 작업 시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더 가시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대의 서버에 4개의 연속된 태스크로 구성된 태스크 셋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서버 1번부터 4번까지 각자 독립적으로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상태를 시각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완료가 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덕분에 수백 대 서버의 여러 작업도 이제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활용 사례로는 토스툴의 한계점을 극복했다는 건데요. 토스툴은 OS가 올라와 있고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동작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예시로 OS 재설치 같은 경우에는 SAPI가 대상 서버에 TTOS 명령어를 날려서 재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OS가 접근이 불가능했을 때 바로
BMC를 통해서 PX의 부팅을 다시 우회하여 요청하게 됩니다. 베스천 서버에 BMC2를 두고 이를 SAPI가 호출함으로써 OS가 없는 서버도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토스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SE 프론트인데요. 워크플로우 실행관리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작업들의 이력이나 작업 생성, 태스크나 태스크 셋도 관리할 수 있죠. 신규 작업 생성은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신규 작업 생성 버튼 클릭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작업 생성부터 실행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생성할 때 제일 먼저 작업을 실행할 서버들을 선택하고 앞서 언급드렸던 방어 로직인 작업 가능 여부를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방어 로직을 통과 실패했을 때는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우측에 불가능한 사유가 표시가 되고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다음 단계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게 되면은 실행할 태스크 셋을 선택하게 됩니다. 각 태스크 셋 목록에서 어떤 태스크들이 실행될 것이며 각 태스크 셋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죠. 또 특정 태스크 셋을 선택했을 때는 오른쪽 그림처럼 각 작업 순서와 태스크에 해당하는 토스툴 명령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태스크 셋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 단계를 눌러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고 실행하는 단계인데요. 대상 서버와 선택한 태스크 셋을 검토할 수도 있고 리소스 병목 방지를 위해서 실행할 서버의 배치 사이즈나 인터벌 시간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두 검토가 완료되면 작업 실행을 클릭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메신저 알림을 통해서 먼저 시작이 통보가 되고요. 그리고 SAPI가 솔트 스택을 통해서 서버별로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죠. 우측에 보시는 SE 프론트에 이제 새로운 작업이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함으로써 더 상세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의 디테일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전체 진행률이라든지 서버마다의 진행 상황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서버는 보시는 비고 부분에다가 에러 메시지가 바로 표시가 되고 우측에 제시도 버튼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한 단계에서부터 바로 제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일부 서버를 선택해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전체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그래프나 대시보드도 구성을 해서 작업 상태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도록 구성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몇백 대의 서버에 여러 개의 작업을 저희는 클릭 몇 번으로 실행 가능한데요. 이 모든 과정이 SAPI와 토스툴, 그 다음 SE 프론트로 매끄럽게 연동이 됩니다. 덕분에 저희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또 결과의 일관성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휴먼 에러도 감소시킬 수 있었죠. 그러면 이 성과를 수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토스툴을 도입하기 전후에 작업 완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건데요. 토스툴이 없을 때는 병렬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100대 OS를 재설치하는데 6시간이 넘게 소요됐었습니다. 하지만 토스툴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는 솔트 스택과 연계함으로써 100대의 동시에 TT 명령어를 날릴 수 있었고 15분 만에 100대의 OS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죠. 펌웨어 업데이트도 100대가 11시간 넘게 걸리던 걸 40분으로, 디스크 교체도 3명이서 100분이 걸리던 걸 1명이서 14분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앞선 표를 그래프로 바꾸게 되면 딱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존 수작업 방식은 서버가 많아질수록 작업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자동화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는 서버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작업 시간이 거의 일정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SE API의 오케스트레이션 효과인데요. 6개의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마지막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시간입니다. 토스트만 사용했을 때는 단계별로 사람이 개입해서 누락이나 병목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SAPI 같은 경우에는 6단계의 작업도 알아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주고 모니터링도 쉽고 그렇다 보니 빠르게 이슈를 대응할 수 있어서 시간 지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200대 서버를 OS 설치부터 쭉 순차 작업을 진행해서 완료까지 토스툴로는 7시간 걸리던 게 SAPI로는 76분 만에 완료가 됐죠. 이처럼 작업 시나리오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케스트레이션의 가치가 극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수치를 그래프화시킨 건데요. 실행해야 될 작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토스툴만 사용했을 때는 서버가 많아질수록 시간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SAPI 쪽 지표를 보시면은 서버가 늘어나도 작업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이게 바로 오케스트레이션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러한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 방식의 전환도 있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사람에서 이제 도구로 이전이 됐고요. 시스템 엔지니어의 역할이 과거에는 단순 반복을 하는 작업자였다면 이제는 설계자로서 자동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연결할지를 고민합니다.
앞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술을 통해서 조직 전체의 효율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략가로 발전할 계획인데요. 저희는 이 자동화를 통해서 반복된 작업에 벗어나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QR은 저희 팀 캐주얼 챗 신청 링크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